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 압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건설산업연구원도 주택산업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이제 26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신년들을 잘 보내고 계시고 연초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26년 올해 부동산 경기 전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한국은행과 주택산업연구원 그리고 건설산업연구원 마지막으로 NH증권 그러니까 농협이죠. 이쪽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만 요약해서 도대체 이 기관들은 올해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25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만큼 올랐냐.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 간 차별화, 말 그대로 그냥 양극화예요. 제가 꾸준히 제기했던 초양극화 시대,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지만 서울 25개 구와 그 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어놨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비수도권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기억했던 20년과 21년보다도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 거시적인 경제부터 무역수지 그 다음에 금리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이 됐어요. 이게 부동산 분야만 딱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기사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 보고서 대신에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예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은 금융불균형, 누중 등의 잠재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경고가 나왔고, 실제로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3분기, 25년 3분기 말하는 거죠. 0.9로 하는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태다. 서울 아파트 시총의 3분기 현재 서울 지역 총생산의 3배, 이 배율 역시 2018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월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25년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가 됐어요. 억제가 되는데도 서울 등의 주택 매매가격 기대 심리는 지속되고 있고요. 자기자금 활용 주택 매입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은이 봤을 때는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규제하면 가계대출이 줄어들었어요.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특이하다. 무슨 얘기냐면 규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줄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진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나서 계약을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기사에 보면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금에 대해서 아니면은 현물 금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로 인해서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대출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다른 자금의 유입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주택시장 진단을 했습니다. 627과 1015 두 번의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과 97 공급 대책이 발표를 했는데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 1월 중에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97 공급 대책 후속 대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리풀 공원 2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 또 후속 대책에 대해서 이제 2만 9천 호를 내년에 공공 분양으로 분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택의 매매 시장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담대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택 수요 감소 원인이 되어 주택 가격 하방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데, 그러나 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경기가 개선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70만이 넘는 인구가 30대 이상으로 접어들고 30대에 도달하고 외국인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기본 수요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적된 공급 부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동성 증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압박 요인이 굉장히 많다. 하방 요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상승 요인은 지금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개선이 돼요. 23년에 1.4%였는데 24년도에 2.1%, 25년도에 이제 0.9% 최악이죠. 하지만 26년도에 1.8%에서 2.1%까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양극화는 심해지면서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이슈라든가 재건축 이슈가 많이 있는 지역들은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상승 요인 중에 두 번째로는 30세 도달 인구가 70만 명이 도달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상승 요인이 되고, 또 가구수의 증가, 자꾸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경제 성장률도 어렵고 해서 부동산 가격은 위기가 오고 폭락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뭐 IMF급이다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을 사는 매수 수요군인 가구수가 증가함으로 상승 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상승 요인이고, 착공 또한 줄어들어서 상승 요인입니다. 분양하고 준공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주택 공급에 누적돼서 부족하다,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유동성, NF, 광의 통화량이죠.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24년도에도 많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많았어요? 22년도 3,722조에서 광의 통화량이 작년 10월 달에는 4,466조로 통화량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통화량이 상승했다라는 건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리고 주담대 평균 금리가 금리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주담대 용이성에 대해서는 하락을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6억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3중 규제로 많아야 6억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에 대해서 문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 요인이 좀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여건, 이거는 PF죠. PF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PF 통해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면 PF 대출의 부실 PF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굉장히 이제 정부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장 평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거래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락 요인도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락 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한국은행과 주택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는 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원자재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핵심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요,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의 흐름,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인구 구조, 기술의 진보, 그 다음에 글로벌 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후, 환경 이슈와 복합적 영향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요, 수요자들에 대한 기대심리, 주택 매매가 상승 전망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발표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요자들의 적극적 매수 참여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 CSI는 122포인트를 기록하며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연동성은 주택가격 전망 CSI와 매매 실거래 간 유사한 흐름 관찰이 기록되고 있고요. 기대심리가 실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는 높은 연관성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높으면 수요자들이 움직여서 아파트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전망 요인은 25년도에 가격 추이가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벤트가 없는 한은, 그리고 금리나 산업, 착공,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9.7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 압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건설산업연구원도 주택산업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농협이죠. NH증권. 규제 확장 딱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2026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 규제가 확장될 것이고 수요자가 재편될 것이다.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공공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어서 26년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라든가 공급, 금리, 유동성, 환율로 키워드 5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26년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감소 환경의 변화 아래 안정 속 정중동 하며 가격의 급등락보다는 지역, 상품, 수요층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는 국면으로 전망된다. 맨 처음에 했던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있죠. 양극화가 심화된다. 초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매보다 더 불안한 게 전월세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없어요. 전세는 갭 투자 물량이 없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신규 공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세 나면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월세로 전환을 하는데 집의 총량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구수의 총량은 늘어나지만 주택수의 총량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하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 월세 전환 가속과 토지거래 가구역 확대에 따른 자가점유 세대 증가로 임대 공급이 위축돼 있어.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에도 입주 물량 및 매물 감소와 실거주 수요 집중에 맞물려서 전월세 모두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전국 입주 물량은요 24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36만 가구, 26년도 올해는 21만 가구예요. 전국이에요, 전국.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욱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 단기 정책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4, 5년 동안 공급은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에요. 다수의 시장의 의견이고 그만큼 이제 공급이 4, 5년 동안은 씨가 말랐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빠르면 3, 4년, 늦어도 4, 5년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정책으로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분양이 일부 지역에 존재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에는요 체감 부족이 더욱 커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 금리는 완화 국면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현실인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 금리 인하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리는 완화 국면, 속도는 제한적. 25년도에 12월 한국 기준금리가 2.5%, 미국은 3.75예요. 기준금리 격차가 1.75까지 벌어졌다가 1.25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26년에도 완만한 인하 기조가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조로 금리 변화가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한들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리의 영향은 많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환율의 변화는 주택시장의 직접적인 변수보다는 이자율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며 금융여건 완화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금 서울 분양가가 16억이 넘었어요. 서울 평균 분양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환율 때문에도 포함이 된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 그 다음에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NH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26년도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고서는요, 이 컨텐츠 밑에 링크로 띄워 놓을게요.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올해 그래도 부동산 시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보고서를 가지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